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따능입니다. 이번 이번 10.3 챕터 같은 경우는 성공 전략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생성형 AI 툴이 우리 AI 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도구이자 협력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의 AI 기술을 쓸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필요한 건 그 작가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좀 구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략을 이제 세워본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지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은 좀 약간은 뻔한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인내심과 지속성인 것 같아요. 어, 명확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거북이가 산만한 토끼를 이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쌓고 브랜딩도 만들면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티스트가 당연히 좀 단기간에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지도 않고요. 특히 이제 수십 년간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공부해 오신 분들과 또 저희가 뭐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 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많았는데 비전공자분들이 그들과 상대를 하려면 당연히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좀 견디기 힘든 시나리오가 뭐냐면 초기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기존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뭐 비전공자들 의 경우에는 뭐 처음에 들어오면 뭐 인지도도 너무 없고 또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약간 무시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움을 좀 견디지 못하고 금방 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의 좀 대응 전략은 첫 번째는 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해서 뒤에 10.4의 SNS 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해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비기너이기 때문에 좀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좀 연결하고 또 우리가 올리는 작품들에 대한 인지도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을 올린다고 해도 뭐 좋아요가 한 개 혹은 뭐 두 개 이렇게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개 찍혔는데 보면 한 개는 이제 본인 아이디로 찍은 거고 또 한 개는 그냥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하나 찍은 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좀 꾸준히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리시면서 그냥 본인 것만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끄지 마시고 주변의 동료들 이제 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먼저 좀 다가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더딜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좀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반복과 개선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AI 아티스트의 성장은 이제 반복과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최신 AI 기술이 나올 때마다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습득은 해야 되고 또 시장에서 주는 구체적인 피드백들도 반영을 해야지만 이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드백을 통한 이제 작품 개선인데 어느 정도 관계들이 쌓이다 보면 동료나 컬렉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대중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 개선하고 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사실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홀더들을 모은 카톡방이 있다면 그 카톡방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뭐 A/B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을지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좋은 동료 작가님들과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셔가지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장 트렌드에 대한 반응인데요. 빠르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중요한 건 갤러리들을 많이 다니면서 어떻게 트렌드가 가고 있고 요새 컬러는 어떤 것들이 좀 잘 나가는 컬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되게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한 뭐 지방에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갤러리 같은 데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신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그 구글 트렌드 쓰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트렌드 분석 같은 것도 해보시던가 아니면 예술 관련된 유튜브나 아니면 그 잡지 같은 것들을 좀 읽으시면서 트렌드들을 좀 반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목표가 명확한 꾸준히 나아가는 거북이 얘기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제 그 정확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야지 토끼를 이기지, 어, 그냥 아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엄하게 힘만 쓰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비전을 잘 설정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판단했을 때 NFT 시장으로의 진출을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AI 아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트의 한 영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디지털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성형 AI가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 어떤 이제 반대쪽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런 생성형 AI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또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제 AI 아트 씬에 들어와서 좀 직접 이렇게 좀 많이 깊이 연구해 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 똑같이 만들 수 없고, 또 자신만의 색깔을 이제 가지려고 작가님들께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또 누군가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사실 또 복사가 되잖아요. 왜냐면 디지털 파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원본성을 좀 이렇게 인증을 해주려면 NFT 시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NFT가 내가 작가가 제일 먼저 올렸고 이 작품이 그 작가의 것이라는 것들을 그 블록체인 안에다 새겨놓는 거기 때문에 NFT 씬에 들어와서 다양한 이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좀 해보고 또 작가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남겨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기업과의 브랜딩이나 광고 파트너십 같은 것들도 해보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요시 하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같은데 같이 들어가셔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가능하면 운영진이나 가능하면 이렇게 뭐 리더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그런 기업과의 브랜딩이나 광고 파트너십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타겟 오디언스와의 감정적 연결 구축인데, 이게 우리가 모든 대중을 상대로 이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정한 소비자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예술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문화적 배경, 그리고 구매 행동을 좀 깊이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물론 이거는 이제 작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의 얘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할 때는 사실은 뭐 크게 이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판매를 하고 뭔가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이런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타겟층에 대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비전, 시장 전략 같은 걸 좀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좀 가치를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제공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요것을 하는 분들이 좀 적긴 한데, 좀 교육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인터랙티브 아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 오디언스와의 감정적 연결을 좀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창의력을 얻고 그다음에 협력하면서 확장할 수 있게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좋아요. 그냥 어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좀 만나려고 하는, 갤러리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안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확장하기가 어렵고 또 지속 가능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감정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게 고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보다 앞서가셨던 분들 혹은 완전히 좀 다른 쪽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좀 기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확장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원하시는 또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전략 가지고서 한 번씩 방향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